2020년 7급 통계학 2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읽어볼게요.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통계량을 모두 고른다면 했는데 이제 여기서 측정 단위라는 단어가 나왔죠. 네, 통계량이라고 나왔는데 통계량은 뭐냐 하면 자, 모집단에서 뮤와 시그마 제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수라고 부르죠. 파라미터라고 하고 그 다음에 표본에도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x바 s제곱, 이건 x바는 표본의 분산이고 표본의 평균이고 s제곱은 표본의 분산입니다. 이걸 우리가 통계량 statistic이라고 불러요. statistic 혹은 그 앞에 sample를 붙이기도 합니다. 그냥 statistic 하시거나 sample statistic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측정 단위를 받지 않는 통계량을 고르시오 했는데, 자, 표준 편차, 변동계수, 산술평균, 중앙값, 피어슨의 상관계수, 공분산 중에 측정 단위를 바꿔도 값이 같게 나오는 경우는 어느 것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이 중에 어떤 것들은 측정 단위를 바꾸면 값들이 바뀝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보기 위해서 우선 간단한 것부터 보기 시작할게요. 먼저 산술평균부터 보겠습니다. 자, 산술평균의 평균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이건 모집단입니다. 모집단인데 위에 줄이 있습니다. 줄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옮기다가 잘못된 거고. 자, 표본의 경우에는 우리가 x바를 쓰고, 그러니까 이게 x바가 통계량이죠. 여기가 small n, 표본의 크기로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 자, 표준 편차를 보기 위해서는 분산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분산을 한번 먼저 보고 표준 편차를 볼게요. 자, 모두 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예요. 그래서 표본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하냐면 분모가 n-1이라는 거, s제곱 하는 거, 여기선 n-1이라는 거, 그 다음에 x바 대신 뭘 써야 되냐면 뮤 대신 x바를 써야 되겠죠. 자, 여기서 항상 유의할 점은 n-1이라는 점 유의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질문이 이제 뭐냐 하면 표준 편차, 산술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은 단위가 어떻게 돼요? 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겠습니다. 자, 표준 편차, 분산부터 볼게요. 표본이 10, 20, 30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센티미터입니다. 단위가. 단위를 명확하게 해서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단위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여기에 단위가 들어가 있죠. 10cm, 센티미터. 제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산의 측정 단위는 센티미터 제곱이 됩니다. 그럼 표준 편차는요, 그걸 스퀘어루트 씌웠기 때문에 센티미터의 제곱을 스퀘어루트 씌우면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가 센티미터입니다. 자, 근데 이 센티미터 단위, 센티미터 제곱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랑 같냐 하면 측정 단위를 바꾸면 그거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똑같이 표본은 아까와 똑같이 10cm, 20cm, 30c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준 편차를 구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구해봤더니 한번 계산하시면 S는 10cm, 여기 앞에서 계산한 거와 동일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 수치를 미터로 환산했어요. 그럼 10cm는 0.1m가 되고 20cm는 0.2m, 30cm는 0.3m가 되겠죠. 그거의 표준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0.1, 0.2, 0.3m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0.1이 나오고요. 단위는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볼게요. 10, 20, 30과 0.1, 0.2, 0.4의 표준 편차를 비교하면 수치상으로 100배입니다. 그러나 단위를 감안하면 똑같아요. 자, 분산을 구했는데 제가 10 했고 여기선
표준 편차는 10 했고요. 여기서 표준 편차를 건데 0.1 했어요. 그럼 0.1과 10, 100배의 차이가 나겠죠? 다른 걸까요? 아닙니다. 단위를 붙이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10, 20, 30과 0.1, 0.2, 0.3의 표준 편차는 10과 0.1입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도요, 100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센티미터로 측정한 수치를 미터로 환산하면 100분의 1이 되므로 표준 편차도 100분의 1이 됩니다. 근데 단위를 감안하면 표준 편차는 10cm, 센티미터 10cm고 미터로 했을 때 0.1이니까 실제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표준 편차를 사용하실 측정 단위를 함께 표현해 주는 게 우리 이 표준 편차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위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분산을 볼게요. 분산은 센티미터 제곱입니다. 단위는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분산은 제곱한 것이므로 분산의 단위는 원자리의 측정 단위를 제곱한 것이 돼. 예를 들면 키를 센티미터로 측정하면 분산이 되는 센티미터 제곱으로 돼요. 그러나 이제 센티미터 제곱이 되면 사람들은 뭐라고 오해할까요? 저거는 면적이네. 따라서 면적을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분산은 일반적으로 단위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일반적으로 단위를 표시하지 않는 이유는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서 표준 편차는 왜 등장했냐? 그 단위를 측정 단위와 일치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이 경우에 센티미터 측정했더니 표준 편차의 단위는 어떻게 돼요? 센티미터. 여기서 미터로 측정했더니 표준 편차는 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결국은 측정 단위의 영향을 받나요? 안 받나요? 영향을 받습니다. 측정 단위를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바꿨더니 100분의 1이 된 것을 봤습니다. 자, 여기서 산술 평균, 이 디귿 3절 별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보겠습니다. 이거 산술 평균을 구해볼게요. 자, 산술 평균 x발 구하면 얼마가 돼요? 10 더하기 20 더하기 30 나누기 3 하니까 여기 산술 평균 식에 의해서 하니까 10이고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기다 단위까지 써볼게요. 10cm 더하기 20cm 더하기 30cm 하면 나누기 하면요. 요 20이죠. 20이 되고 센티미터가 단위가 3죠. 그럼 만약에 미터로 변환했습니다. 산술 평균이 어떻게 될까요? 했더니 3분의 0.1 더하기 0.2 더하기 0.3 하니까 0.1이 되고 x반은 단위까지 표현하면요 미터까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깨달았냐? 표준 편차 측정 단위를 바꾸면 값이 바뀐다. 산술 평균 측정 단위를 바꾸면 값이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값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중앙값을 구해볼게요. 중앙값은 10, 20, 30을 크기 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제일 작은 것부터 나열하고 그 다음 이렇게 나열했어요. 그럼 중앙값이란 중앙에 있는 값이죠. 20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단위까지 포함시켜 볼게요. 10cm, 20cm, 30cm의 중앙값은 20cm입니다. 만약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0.1m, 0.2m, 0.3m가 되고 이거의 중앙값은 가운데 있는 이 값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 했더니 측정 단위를 바꾸면 값이 중앙값도 바뀌는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은 답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니은을 보겠습니다. 니은. 변동계수를 보겠습니다. 변동계수는 뭐냐 했더니 변동계수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모는 산술 평균이고요. 여기는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변동계수는요 이렇게 돼요. 뭐뭐뭐뭐 센티미터 나누기 뭐뭐뭐뭐 센티미터가 되니까 측정 단위가 싹싹 지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측정 단위가 없습니다. 측정 단위가 없다 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게 측정 단위를 바꿔도 값이 똑같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 이 예제를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년생 골든 리트리버 3마리의 길이를 재봤더니요. 110, 120cm, 130cm였대요. 그래서 표준 편차를 그었더니 10이었고요. 단위를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센티미터가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변동 개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표준 편차 S는 10cm였고 X바는 10, 110, 120, 130의 평균이니까 120cm입니다. 그럼 CB는 어떻게 되냐 하면 10cm 분자, 분모는 120cm가 됩니다. 따라서 0.08이 되고요. 단위는 cm가 지워지기 때문에 단위가 없습니다. 자, 표준 편차를 10, 20, 30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변동 계수와 표준 편차의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럽니다. 조금 더 해서 변동 계수를 구하면 0.5가 나와요. 여기서 보니까 표준 편차는 같은데 변동 계수는 틀려요. 근데 이번에는 골든 리트리버를 110, 120, 130cm를 미터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변환했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표준 편차는 0.1로 줄었고 단위를 적자면 미터가 됩니다. 아까 문제에서 했죠. 표준 편차는 측정 단위를 바꾸면 그에 따라 바뀐다. 센티미터에서는 10이지만 미터에서는 0.1, 즉 100분의 1로 바뀐 겁니다. 변동 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변동 계수는 분자, 분모에서 0.08이 됩니다. 뭐냐? 이거와 이거와 같아요. 즉 뭐냐면 측정 단위를 바꿨는데 센티미터에서 미터로 바꿨더니 표준 편차는 숫자가 바뀌지만 변동 계수는 숫자가 바뀌지 않는다. 왜 그러냐? 분자, 분모가 단위가 삭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답이 맞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표준 편차는 측정 단위에 따라 값이 바뀌는 반면에 변동 계수는 측정 단위와 관계없이 일정하다. 또한 변동 계수는 단위가 없다. 그 이유는 분자와 분모의 동일한 측정 단위가 상쇄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미음과 비읍을 보겠습니다. 미음과 비읍은 상관계수, 공분선인데요. 피어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상관계수는 피어슨의 상관계수고요. 이제 다른 거는 다른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 일반적인 상관계수라 보통 책에서는 그냥 상관계수 하며요. 그게 바로 피어슨의 상관계수예요. 자, 상관계수 공분사는 뭐를 하기 위한 것입니까? 자, 상관계수 공분사는요. x와의 관계를 보기 위한 겁니다. x와의 관계를 보는 건데 시각적으로 보는 방법은 이렇게 산점도를 보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생겼어.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고 x가 작아지니까 y도 작아지네. 만약에 관찰점이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는 뭐라고 판단하면 x가 클 때 y는 작아지는구나. 경향을 선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가 커질 때 x와 y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적으로 판단한 거고요. 수치적으로 판단하는 건 어떤 게 있느냐 했더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x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법은 하나는 공분산, 또 하나의 방법은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정의는 여기 있고요. 그럼 이게 좀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기회 되면 하는 거로 하고, 여기서는 왜냐하면 측정 단위에 따라 값이 바뀌냐 안 바뀌냐 포인트니까 그 부분만 하겠습니다. 자, 이 예제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키와 몸무게를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으로 측정하니까 공분산이 200이 나오고, 이건 X의 표준 편차입니다. 지금 모집단이에요. 모집단에서 X의 표준 편차가 15, 그 다음에 Y의 표준 편차가 40이 나왔어요. 상관 1번. 상관계수는 얼마입니까? 상관계수 구해볼게요. 1번. 동그라미 1번은 분자가 공분산이라니까 200이고, 분모는 15 곱하기 40이라 상관계수는 3분의 1이 나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측정단을 밀리미터와 그램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공분산 값은 더 이상 200이 아니고 200 곱하기 10의 4승이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래요. 170cm는 밀리미터로 바꾸면 1700mm가 됩니다. 즉 10배가 되죠. 숫자가 170에서 1700이 됐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킬로그램을 보겠습니다. 70kg을 볼게요. 70kg은 그램으로 바꾸면 7만 그램이 됩니다. 따라서 1000배가 됩니다. 왜냐면 70이 7만이 됐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결국 10배, 1000배 해서 10의 4승배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여기가 요게 키를 x라고 하겠습니다. 키는 10배가 됐죠? y는요, 몸무게라 몇 배가 됐습니까? 100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 1000배가 expectation, 이게 그대로 나가면 10,0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표준 편차도 구해봐요.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했더니 공분산이고요. 표준 편차는 10배가 되면 표준 편차가 그냥 10배가 돼요. 그래서 그 전에 15였는데 이제 10배가 됐고, 표준 편차가 40이었는데 이제 어쩌면 1000배가 돼서 1000배가 됩니다. 동그라미 3번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밀리미터와 그램으로 환산한 상관계수는 어떻게 됩니까? 상관계수 구해 보겠습니다. 분자는 200 곱하기 10의 4승이고, 분모는 15 곱하기 10 여기 있죠? 여기. 그 다음 요거 곱하기 40 곱하기 10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요, 삭제가 돼서 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아, 뭐를 깨달았습니까? 했더니 상관계수는 측정 단위를 바꿔도 같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어요. 공분산은요, 아니구나. 측정 단위를 바꾸면 그 측정 단위만큼 바뀐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공분산의 크기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분산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의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상한과 하한이 없다는 얘기죠. 상관계수는 어때요? 상한과 하한이 있어요. 플러스 1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상한과 하한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측정 단위를 바꿔도 값이 같아진다는 얘기랑 같은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측정 단위를 바뀌어서 그만큼 값이 바뀐다면 상한이 존재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1000배, 10,000배 이렇게 되는데 상한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한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측정 단위를 바꿔도 동일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다는 건 한도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측정 단위가 바뀌면 값이 바뀌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풀어보니까 결국 공분산은 측정 단위를 바꾸면 값이 바뀌고 상관계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과 미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단위를 알아볼게요. 공분산은요, 정확히 말하면 공분산은 여기서 200이 나왔으면 단위가 있습니다. 단위는 뭐냐 하면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이라면 단위는 센티미터 곱하기 킬로그램이 단위입니다. 이게 황당하겠지만, 자, 여기 볼게요. 여기에 단위가 뭐죠? 센티미터.
여기 단위는요 킬로그램. expected value가 있으니까 이 단위가 그대로 나가서 센티미터 곱하기 킬로그램이 됩니다. 그러나 단위를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문산에는 단위를 쓰질 않습니다. 자, 밀리미터로 바꿨습니다. 밀리미터로 바꿨더니 얼마가 나오냐면 이게 나왔어요. 이건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이제 측정 단위가 밀리미터고 그램이니까 이때 단위는 밀리미터 곱하기 그램입니다. 그럼 상관계수는 어떻게 될까요? 상관계수 여기 해볼게요. 상관계수 요건 센티미터 곱하기 킬로그램이고 요거는 센티미터고 40은 표준편차라 몸무게라 킬로그램입니다. 그럼 단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삭제. 상관계수는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측정 단위가 바뀌어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상관계수를 구해볼까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 곱하기 그램이고 요거의 측정 단위는 밀리미터고요. 요거의 측정 단위는 그램입니다. 그래서 싹 지워져서 측정 단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